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또 티업을 받으니까 갑자기 안 떨리던 심장이 또 바글바글 하네요. 오늘 강의는 건강에 대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본인들의 이야기와 질문들을 했을 때 대답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 그게 좀 불가능하다 싶은 분들은 제가 화면도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화면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부부사업가 문석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건강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건강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제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아마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신 분들은 채팅도 좋고 이렇게 화면으로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때요? 지금 보시면 손든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한 분. 그 이유를 좀 알아보자고 하면 이게 리서치 기관에서 한번 현대인들을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8명 중에 1명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생활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지금 딱 건강한 사람 1명이었고 나머지는 건강하지 않다고 했는데, 건강해지는 방법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정말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잘 먹으면 건강해, 잘 자면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정말 이 쉬운 이 3가지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가요? 자, 1번도 계시고 3번이라고 한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는 겁니다. 이 잘 먹는 게 예를 들면 양을 많이 먹는 거냐, 그게 아니고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건데요. 이 잘 먹기만 해도 잘 살 수 있고 잘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자는 게 왜 먹는 것과 관련이 되는지도 제가 후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아침도 먹고 물도 마시고 중간에 커피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는데, 우리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맛이 예전만 못하다. 예를 들면 사과를 먹는데도 나 어렸을 때는 사과가 정말 맛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푸석푸석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감하신가요? 공감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4분 정도 손을 드셨는데 이분들은 조금 연식이 있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직 비교가 안 되는데, 드신 분들은 약간 연식이 있는 분이지만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사과 맛이 옛날 같지 않을까? 그게 감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철 과일을 딱 그때 아니면 경작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사계절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딸기도 딸기 먹는 철이 아닌 언제든지 저희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영양소가 생기기도 전에 심어버리기 때문에 이 딸기나 사과 같은 거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오염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산성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는 비를 맞고 다녔는데 지금은 무조건 우산 쓰고 다니죠. 조금이라도 비 안 맞으려고. 왜? 머리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산성비가 내리다 보니까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도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물들이 자라면서 저희가 먹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왜 결혼을 하거나 귀한 사위가 오면 그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그 씨암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농촌에 있는 그 넓은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편안하게 먹고 아주 육질의 양질의 것들을 먹으면서 자란 닭을 우리가 먹는 거랑 지금은 너무 규격화돼 있죠. 조그만한 공간에서 닭들을 놓아놓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바로 빼가지고 튀겨갖고 먹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영양분이 어느 쪽에 더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먹었던 그런 씨암탉들이 영양소가 많을 거라는 거는 굳이 뭔가 과학적인 결과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 지금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뛰어야지 월급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야근도 하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부족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직장인들 여성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남성분들 보면 굉장히 식사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잠깐 점심이라는 것을 때우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한 5분 만에 끝내고 나머지 한 55분을 뭐 잔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딱 보기만 해도 야근과 어떤 수면 부족, 허겁지겁 끼우는 끼니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과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여기에 이제는 코로나까지 덮쳤죠. 코로나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꿨냐. 뭐 꼭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배달된 음식을 통해서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플라스틱에 쌓여갖고 오죠. 그걸 데워서 먹는데 그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안 좋은 그 플라스틱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우리나라 배달 음식 1위가 치킨과 피자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또 먹는 시간대가 어때요? 10시, 11시 이 시간대에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네, 족발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소화도 못 시키는 상태에서 자고 그다음에 가장 현대인들에게 위험한 거 인스턴트. 지금은 핵가족화돼 있고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니까 잘 먹고 했지만 갑자기 독립을 하면서 요리를 못해. 그래서 예전엔 사 먹기라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어디 식당 가는 것도 지금은 10시 되면 다 문 닫아요. 일반 식당들은 9시, 8시 되면 손님들 안 오니까 문 닫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나는 식사를 어떻게 때워야 되는가? 내가 해먹기가 귀찮으면 다 인스턴트거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달의 음식으로 족발이나 치킨 같은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현대인들의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8명 중에 1명이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0명, 20명 중에 1명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확진자.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확진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결혼하고 코로나가 닥치면서 8kg가 갑자기 쪘거든요. 물론 다시 이제 TR90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지금 다시 원상태로 빼긴 했지만 저도 이 강의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봐보세요. 아까 먹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부실한 식사를 해요. 인스턴트라든가 그런 것들 가공된 식품들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양소가 부족하죠.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힘이 안 나니까 운동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조금 운동하면 지치고 운동을 점점점 그러다가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활력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서 나의 기초대사량이 또 낮아져요. 그런데 또 부실한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복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독소나 붓기 같은 게 있죠. 나이가 먹어서 붓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붓기는 암의 전 신호로서 나한테 몸이 안 좋다고 몸에서 신호를 주는 건데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제 나이 먹어서 나 젊을 때는 여기 베개 자국 금방 없어졌어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건강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로가 안 풀려.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오고 비만이 쌓이고 그래서 난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를 또 어떻게 해요? 굶으면서 무리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여유가 와서 더 뚱뚱해지고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면역력이 감소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각종 질병에 현대인들은 노출이 많이 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랑 연관이 있냐?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장 하면 여러분들 좀 잘 모르는데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굉장히 선전도 많이 하면서 광고로 많이 접하잖아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단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유산균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는 있는데 유산균이 지구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을 포함한 전체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총집합 그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개념 정도는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에 어느 정도 있냐. 세포가 우리 몸이 한 1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미생물이 1000조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세포는 30조 정도 있고 미생물은 한 34조로 1대1의 비율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미생물이 훨씬 더 우리 세포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미생물이 훨씬 더 많은데 사람의 주인은 과연 사람일까요? 미생물일까요? 미생물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장 이런 건강들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다 몰라도 되지만 집중 한번 해보시면 정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뇌와 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장기가 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진화를 해 오면서 뇌가 너가 할 일이 많으니 일을 분리를 하자 해서 장은 장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 뇌와 장이 소통을 하면서 미생물도 분비도 하고 면역세포도 만들고 또 음식도 분해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위장관에는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얘네들이 면역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도냐면 이 장에서 이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뇌나 이런 몸이 전체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 미생물들은 그 장에는 유산균이 있죠. 그리고 미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 과당 같은 거를 먹게 되면은 위장이 얇아지면서 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독소들이 다 재발이를 못하고 그 누수난 쪽으로 인해서 전신 혈액을 타고 도는데 그러면서 면역세포가 맛이 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면역세포가 면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장내에 좋은 먹잇거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인스턴트 먹고 안 좋은 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피부를 공격했다. 그러면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돌다가 관절을 공격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뇌를 공격을 하면 정신 이상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면역세포가 면역을 잘 하게끔 자기 관리를 잘 하게끔 만들려면 장이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럼 두 번째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제 역할만 잘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잘 싸게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장 누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좋은 음식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장 관리만 잘 해줘도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한 퀴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불면증은 우리들 불면증 아까 잘 자면 된다겠는데 잘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답은 못하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예요. 그게 멜라토닌이라는 단어예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멜라토닌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세로토닌이 있어야 돼요. 이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봤죠. 행복 호르몬.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으면 행복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릴렉스하게 돼요. 그래서 뇌와 아주 밀접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도 트리토팝이 없으면 이게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근데 또 트리토팝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위로 가서 펩신이 소화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먹어서만 생겨요. 몸에서 자동으로는 생기진 않고. 그럼 요게 생기니까 위장관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뇌와 교감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멜라토닌이 장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완전히 화났을 때 먹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뭐 치킨 같은 거 먹고 고기 먹으면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먹는 건 아니고 거기에 튀김가루도 있고 가공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세로토닌이 잘 생성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잘 먹으면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니까 장이 좋아져서 내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잘 먹으면 우린 잘 잘 수 있다. 근데 좋은 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장이 건강하다고 하면 잘 잘 수 있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세계들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시면 빌 게이츠는 제이건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래를 바꿀 사업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 면역 항암제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런 회사가 보이면 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마크 저커버그도 봐보세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 치료제 연구 지원에 자기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대요. 왜? 미래에는 분명 이게 큰 시장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시장 규모를 봤더니 2024년에 그 시장 규모가 10조라고 하거든요. 지금 2021년이죠. 3년 뒤면 이 10조 시장이 열리는 걸 이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 10년이라고 하면 10조보다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CJ 제일대당이 얼마 전에 첫랩을 인수를 했죠. 첫랩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마이크로바이옴 포유, 당신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첫랩에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뇌는 뭐 자폐증, 파킨슨,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뼈도 가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죠. 위장에는 크론병 뭐 이런 게 있죠. 피부 아토피. 자, 이 회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이런 질병들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CJ 제일제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1,000억 가까이 드는 돈을 두고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유산균 뭐 마이크로바이옴 상관없어. 잘 지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자, 한 가지 더 말해주냐면 제프리 고든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이 실험이 뭐냐면 재밌거든요. 쌍둥이인데 한쪽은 비만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되게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빼가지고 무균지 그냥 정상주에게 이걸 투입을 한 거예요. 장에다. 그랬더니 비만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이 쥐는 같은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도가 증가를 했고 그렇지 않은 쥐는 계속 날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내 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3년 뒤에 이 시장이 10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똥을 산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대변이 좋으면 장이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취를 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보고 이런 색깔의 이런 똥이면 당신한테 이런 거를 뽑아서 얼마를 주겠다. 그 상태에 따라서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왔거든요. 정말 놀랍죠. 우리가 몰랐을 뿐인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10조가 될 건데 여러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다 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불과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 핸드폰이 고가이기 때문에
아빠, 사업하는 아버지만, 가장만 쓰고 나머지는 다 집 지어놨었어요. 아무도 우리가 핸드폰을 가정 각각 다 개인이 하나씩 들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미 이 시장이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안 드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이 드시면 이젠 다 드시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드실 건데 그럼 어떤 제품을 먹을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뉴스킨의 에이지랑 메타를 먹어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거든요. 보면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고인 회사인 거고 이 회사와 인수합병함과 동시에 에이지락이라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이를 잠근다. 그러니까 에이지락 물질을 먹고 바르는 뉴스킨 매니아들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늙어요. 왜? 한번 투여하면 10시간 동안 노화가 정지되기 때문에 12시간에서 2시간 늙고 또 먹고 10시간 잠적에 있다가 2시간 늙고 그래서 이제는 노화도 이제 선택이다라는 말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와 손잡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변태 같은 회사예요. 왜 변태 같냐고 하냐면 다른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 자체적으로만 해도 이 6S 공정이라는 걸 가지고 가요. 이게 왜 얼마만큼 센 공정이냐면 저도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어떤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원료 선정을 할 때 이상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원료를 만들게 되면 그 식약처에다 등록만 하면 금방 만들어지는데 그 기준치가 엄청 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안 좋은 게 들어가도 예를 들어 10 정도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하면 안 좋은 성분이 9.8 들어가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왜?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내가 이 원료를 먹는다고 할 때 안 좋은 성분이 9.8이라는 수치가 들어간 걸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0.001이 들어간 걸 먹고 싶으세요? 당연히 0.001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 보면 세이프티라고 되어 있는 이 OS에 관련된 이 항목이 그런 항목인 거예요. 그 정도의 독극물을 최소화해가지고 우리는 제품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뉴스킨의 파마넥스의 제품을 먹는 우리 고객들은 이 제품만 찾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시간이 있으면 또 제 강의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뉴스킨의 그 슬로건이에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자 다른 회사는 좋은 건 있는 건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쁜 것은 없다고 말하는 회사들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슬로건을 갖고 지금까지 35년을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소송이 많은 회사에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아름다운 나를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쓰면 그 매니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젊어지고 내일이 더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가장 젊고 건강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슬로건도 디스커버 더 베스트 유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을 쓰고 바르다 보면 느끼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파마닉스 우리 보조식품에서는 어때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합성 비타민도 아니고 자연의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어떤 배합으로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거를 그냥 좋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는 임상 실험도 있고 그거에 관련된 논문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회사가 낸 제품이라고 하면 정말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이지랑 메타를 권하는 건데 보세요. 에이지랑 메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7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5건의 연구된 연구 논문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발표된 거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지금 초대한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원문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고 그런 원문들을 한번 보시고 이 에이지랑 메타는 세종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산균 그다음에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333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본사 자료예요. 제가 본사 자료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토시아닌 섭취를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적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고 미생물들이 먹거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지랑 메타에 이 퍼플 브랜드라는 이 안토시아닌을 넣어가지고 배합을 한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뉴스킨만의 독창적인. 거기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도 들어가 있는데 유산균도 봐보세요.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 유산균도 엄청나게 종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유익균이라고 하는 이런 유산균을 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보시면 정말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잘 모르실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익균이 있잖아요. 아까 장내에 유익한 균들이 있고 안 좋은 균이 있지만 유익한 균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얘네들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유익균들이 먹거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면 그 유익균들이 그 사체를 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식이섬유 같은 건데 왜 이게 좋냐? 이렇게 들어가면서 위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나오는 그 소화 그쪽에 의해서 없어지지가 않고 쭉 내려와서 우리 전신으로 퍼져가는 좋은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아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프리바이오틱스도 팔고 프로바이오틱스도 팔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팔아요. 그리고 이런 블랙커런트 빌베리 이런 음식들도 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각각 내가 챙겨 먹는다고 하면 한 얼마 정도면 먹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 에이지랑 메타는 금액도 저렴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로 먹어도 엄청나게 비싼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돼? 거기에 에이지락 블렌딩까지 돼 있죠. 저희 또 나이가 잠그는 또 젊어지는. 그럼 장이 젊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막 독가스도 많고 뭔가 응아도 잘 안 나오고 했는데 만약에 먹고 좋아졌다. 어떤 느낌 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에이지락 메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 이게 새알 먹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알을 먹고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살면서 몸이 아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독소도 쌓이고 장 누수 때문에 안 좋아지고 이랬는데 이 새알로 장이 건강해져가지고 아까 그런 첫랩에서 개발했던 그런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나 잘 먹겠다. 대부분 자기는 잘 챙겨 먹겠죠. 근데 자기만 먹겠어요. 이렇게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가족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저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 내 자녀들도 있다고 하면 잘 크라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제품을 좋으니까 나 혼자 열심히 먹겠다. 아니면 이거 제품 좋네. 잘은 모르지만 나 소극적으로라도 한번 알려보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거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우리 집안들 다 먹어야 되고 내 친한 친구의 가족들까지 다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예요. 저는 소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먹고 너무 좋아. 근데 좀 알리기는 좀 그래. 아까 1, 2, 3번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졌잖아요. 몸이 더 좋아지고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 피부에서 반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과장님 뭐 드세요? 수석님 뭐 드세요? 물어봐. 그러니까 나 이거 먹는데 소극적으로 그냥 알려줬을 뿐이에요. 나 이런 거 먹어.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아졌나 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저도 먹을게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아까 2번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1번이야. 나는 그냥 먹기만 할래. 나 이거 뭐 사업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먹기만 할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1, 2, 3번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랬던 사람들도 건강해지니까 식구들이 알아봅니다. 왜? 식구들은 가장 밀접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가스 뿡뿡 끼던 이 남편분이 갑자기 방귀를 안 끼네? 그럼 와이프가 알아보지 않겠어요? 갑자기 당신 왜 한 달 동안 독한 방귀를 안 끼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좋다고 하면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전달 안 한다고 그래도 이게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전달되는 게 상상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거라고 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 완전 미친 거야. 이렇게 좋은 거 나만 먹을 수 없어. 너도 먹어. 엄청나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런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까 말했죠.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은 2024년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10조 시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뭔가 제품 개발에 지금 열심인데 그런 시장 속에서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10조면 너도 나도 거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산층 사람들까지 다 먹을 텐데 여기에 포함 안 되겠냐고요. 좋은 거니까 알리지 않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10만 원도 벌 수 있고 30만 원도 벌 수 있고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1억도 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보상은 지금 초대해 주신 분에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면 이해는 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게 가능하겠냐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 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봐볼게요. 저 좋아지니까 아토피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먹겠죠. 우리 엄마 먹으니까 우리 엄마 친구가 먹어요. 친구가 먹으니까 우리 딸 아토피인데 먹여요. 얘 친구가 또 너 좋아진 거 보고 나도 먹을래. 이 친구 남자친구가 또 먹고 또 사랑하는 친구가 먹고 이렇게 하고 이게 전달되는 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가능하겠죠. 아까 뉴스킨이 어떤 회사라고 했죠? 완전 변태 같은 회사잖아요. 남들보다 더 기준도 엄격하게 만들고 거기에 금액도 싼데 좋은 원료들은 너무나 들어가 있고 근데 배합률도 엄청나요. 왜? 전 세계의 엄청난 과학자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은 한번 나 먹고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사업적인 것도 한번 알아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저는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좋은 글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와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니까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수석 매니저로 인사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부업무로 인수합병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도 직장인이 뭔가 제가 원하는 삶을 주지 않았다는 거를 1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집 걱정하지 마 하면서 집도 사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원하는 시간대에 나는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과연 직장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 친구가 뉴스킨을 저에게 추천을 했고 저도 이런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렇게 갖고 알아보다가 저도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아보고 났더니 안 할 이유 없고 정말 좋은 제품이네 이런 생각에 제가 써보기 시작한 거고 저는 처음에 30만 원 벌 생각으로 그럼 해볼게 라고 투잡으로 시작하게 됐다가 이 비즈니스를 알고 이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원하던 비즈니스구나. 내가 원하던 삶을 뉴스킨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바꿔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시점에 저는 전업을 해서 지금은 원잡으로 이게 메인 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가치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 정말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 라고 저는 전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 40분 정도 저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알아보는 것에는 돈이 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분명 누군가는 이런 장이라든가 장이 아니어도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뭣도 해봤지만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늘 초대해 준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에 관련된 솔루션이 있다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 정말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났는데 뛰어나고 나고자가 있고 이 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거든요. 여러분들 뉴스킨을 알아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도 괜찮고 2시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 강의가 정말 성공스러운 강의일 것 같고 저도 그런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함께 달려가는 그런 식구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마지막 남은 인생 그리고 미래를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